안전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안전이 경각심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고 강조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칫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과하면 넘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번잡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경상도 말로 분답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부발전 인천발전소를 갔을 때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번잡하기보다는 정돈된 느낌, 분주하기보다는 여유로워 보였다는 것이죠. 이곳에선 안전이 공포가 아니라 일상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결을 찾아서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도 만나보고 중부발전의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거북이 안전운전이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김호빈 사장이 직원 때부터 꿈꿔왔던 운동이라는데 오늘은 지난해 중대재해 제로, 창사 이래 산업재해율 최저기록, 기름밥 먹은 김호빈 사장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다던 그 꿈. 오늘은 중부발전 안전문화로 자리 잡은 거북이 안전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발전의 거북이 안전운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꼰대란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꼰대란 표현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좀 그렇긴 한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언어이지만 선생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잔소리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가르침이란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특집 기사를 쓰고 나서 유튜브를 어떻게 찍으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떠오른 단어가 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상황 하나만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제 경험인데 부산이나 경주, 나주, 대구 등으로 출장 갈 때 시간을 타이트하게 맞춰 출발하면 서너 시간 동안 혹시나 늦지 않을까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출발하면 서너 시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감상하고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전화하거나 또는 휴게소에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잠깐 눈도 붙이고 그렇게 운전하면 피곤은 덜합니다. 그리고 상황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출장 가는데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티맵을 켜려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교통 표지판이나 지도에 의존해서 길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서 교통 표지판이나 지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까지만 해도 차의 지도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다 보니 교통 표지판이나 지도를 보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상황만 이해하시면 중부발전에서 하는 거북이 안전운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북이 안전운동이라 그러면 단순하게 느리게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호빈 사장의 철학이 담겨있는 만큼 치밀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호빈 사장은 타이트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 그곳에서 안전사각지대가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것이 편리해졌고 앞으로도 더 편리해질 겁니다. 편리하다는 것은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의미겠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현장을 순찰할 때 순찰자는 현장 점검표에 다녀갔다는 표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로 간단히 갖다 대는 것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 안전운동은 디지털 기기보다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꼰대같이 왜 수기로 하냐고 할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김호빈 사장은 이 문제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발전이 뭘 했냐 하면 거북이 안전운동을 본격화하기 전에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구발전은 직원들에게 주어진 타이트한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구발전은 중대재해 제로에다 창사 이래 산업재해율 최저 수준 기록 등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인천발전소를 갔을 때 사업소 본부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유로워지니까 나도 여유로워졌고 안전 때문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으니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호빈 사장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다던 거북이 안전운동은 일종의 구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 아닐까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북이 안전운동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출장 갈 때 말씀드렸죠. 여유롭게 출발하니까 여유로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의 부족함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한편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은 모습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시간을 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차분해지고 조급함에 따른 안전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 아닐까요? 중부발전은 올해 거북이 안전운전 시즌2를 추진합니다.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문화와 함께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에 많은 설비들이 있죠.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2중 3중의 안정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엎친 데 겹치는 법입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고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졌다는 것을 발전소에 대비해보면 자동화 장치가 고장나고 안정장치도 작동되지 않아서 수동으로 정지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김호빈 사장이 얘기하는 노하우입니다. 자동화 장치나 안정장치가 제대로 작동됐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하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김호빈 사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하우는 자동화가 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이지만 자동화가 되고 나서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도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이나 지도처럼 말이죠. 얼마 전 모 대학의 교수와 만났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지다 보니 손으로 계산하는 그런 일들이 번거롭게 된 것이죠. 발전소 현장에선 왜 노하우 전수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선배들은 가르쳐주고 싶지만 후배들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자꾸 말해봐야 꼰대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마 노하우 전수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부발전이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부발전의 안전문화로 자리잡은 거북이 안전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대정신이 뒷받침해주면서 김호빈 사장의 오래된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시대정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시대정신이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영균 사고가 발생하고 발전소는 많이 안전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김영균 사고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늘 많은 요구를 해왔고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본사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안전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투자는 감사원이나 국감 등에서 중복 투자란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과잉 투자란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까지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는 가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중대재해법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인가 그 전해인지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모 발전소 자체 소방대가 인근 마을에 불이 나 진화한 적이 있습니다. 자칫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정리해 준 겁니다. 이 마을과 소방서의 거리가 최소 20분 이상 걸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손해배상이 제기되면서 해당 발전소는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지만 뒤끝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선행을 하고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들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웃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